네, 처음 책을 읽어주는 날인데 혼자서는 책을 읽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방법을 통해서 책을 한번 읽어볼까 하고 있습니다. 전혀 얼굴에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생얼이고 오늘 읽을 책은 시경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또 접하지 않는 그런 책이죠. 저도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한번 시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경은 기본적으로 좀 설명을 하자면은 아주 오래전에 노래를 모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 노래 중에 나오는 제도와 관제, 또 옷, 기물, 활, 창, 방패, 풀, 나무, 동물 등의 구체적인 시대의 산물들을 오늘 알기는 어려운데 이 기록을 통해서 저희가 또 알 수가 있고 또 공통적인 사람 사이의 그런 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경은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 것이 아니고 또 중국의 것이기 때문에 또 번역한 사람에 따라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갖고 있는 책이 심영환님이 옮긴 홍익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입니다. 그러면은 이 시경에 대해서 이제 1편부터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한다면은 중국 고대 주나라의 노래 모음집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역사는 하, 은, 주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주나라의 노래 모음집이라고 하고요. 시기는 대략 기원전 11세기부터 6세기까지 500여 년에 걸친 작품입니다. 이 시경은 처음에 경전이란 뜻의 경이 붙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시 또는 시 300이라고만 불렸다고 합니다. 역경이나 서경 등의 경전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언제부터 그러면 이러한 문서에 경이란 높임말을 붙였을지 생각을 해보면 학자들은 전국시대의 말쯤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시경은 모두 305편의 시가 실려 있는데요. 이 시들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풍, 소환, 대안, 송 이렇게 네 부분이고요. 이 중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런 노래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전해져 내려오지 않는 노래가 있듯이 시경도 가사가 없어졌거나 혹은 가사가 없으면서 제목만 남아있는 시들이 또 남아있습니다. 이거를 생시라고 하는데 6편이 있고요. 그래서 요 6편을 합치면은 시경은 아까 305편에다가 6편을 더해서 311편이 됩니다. 시경은 예전에 공자가 편집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유교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죠, 공자. 이것은 아직 정확하진 않다고 하고 그럴 가능성이 크다. 공자가 예전에 3000여 편의 시를 305편으로 산정해서 시경을 만든 것은 아니어도 적어도 음악의 정리와 함께 지금 전하는 시경의 편차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마 한문 시간이 있었으면 아실 거예요. 사원절구, 팔원절구 이런 것들 어쩌면 이제 잠깐 기억이 나실 수도 있는데요. 시경의 시들이 보통 매구 4원인 것이 정해진 격식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2원, 3원, 두 글자, 세 글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5원, 6원, 7원, 8원의 구두를 섞어 쓰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매구 사원이 정해진 격식이라고 합니다. 시경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이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처음 저희가 아까 시경이 크게 4개로 되어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국풍, 나라국의 바람 풍자를 써서 국풍입니다. 이 국풍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풍의 이제 이 국은 주나라가 제후로 봉한 나라이고 이제 주나라의 노래 모음집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국은 주나라가 제후로 봉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풍은 각 나라의 민요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노래에 N은 주공이 남쪽에서 모은 노래에서 빈나라의 노래까지 15나라의 민요들이 실려 있습니다. 이제 주남, 주공이 남쪽에서 모은 노래를 주남이라고 하는데요. 문왕의 아들이 이제 주문왕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주나라에 문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인 주공 단, 이름이 단이에요. 단이 남방 지역에서 이제 모은 노래를 주공이 남쪽에서 모은 노래 주남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는 후대의 노래도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시 물수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 한글로 번역된 것을 읽겠습니다. 물수리. 꾸룩꾸룩 물수리는 황하의 모래톱에 얌전한 아가씨는 그대의 좋은 짝. 울망졸망 마른 풀을 이리 찾고 저리 찾고 얌전한 아가씨를 자나깨나 구한다네. 구하여도 얻지 못해 자나깨나 생각하니 그리워라 그리워라 잠 못 들어 뒤척이네. 울망졸망 마른 풀을 이리 뜯고 저리 뜯고 얌전한 아가씨를 비팟하며 사귄다네. 울망졸망 마른 풀을 이리저리 골라내고 얌전한 아가씨를 북을 치며 좋아하네. 이 시는 젊은이가 아가씨를 그리워하는 노래라고 합니다. 시 가운데 비파나 북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일반 서민이 아닌 귀족 청년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남송의 주인은 이 시를 내용면에서 3장으로 나뉜다고 보았고 호안의 정연은 운이 달라지는 면에서 5장으로 나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정연의 학설을 따라서 5장으로 나눈다고 보았고요. 여기 물수리는 물에 사는 수리라고 하는데 일명 왕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름은 여기에 또 아까 올망졸망 마름풀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름은 연못이나 늪에서 나며 흙 속에서 싹이 터 긴 줄기를 물 위에까지 뻗는 식물을 말한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흰색의 꽃이 피고 마른 목골에 열매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술이라는 시가 한자로는 이게 뭐야 난정가 개정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제 한자까지는 뭐 읽지 않으려고 해서 정확히 모르겠군요. 뭐 여기는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한자는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제하, 지주, 뭐 군자, 호구 뭐 이런 말들이 써 있어요. 이 한자로도 읽어드리면 좋겠는데 이거는 좀 공부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자가 다 쉬운 한자만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네.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시 칡덩굴을 읽겠습니다. 하루에 시를 좀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책의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 가서 적당히 읽어 나가겠습니다. 칡덩굴이 뻗어가네. 골짜기로 뻗어가니 그 잎사귀 무성해라. 꾀꼬리도 날아와서
덤불숲에 모여 앉아 꾀꼴꾀꼴 울어대네. 찢던 꿀이 뻗어가네. 골짜기로 뻗어가니 그 잎사귀 무성해라. 잘나다가 삶아내어 굵고 가는 배를 짜서 옷 해입고 좋아하네. 여스승께 고하리라. 친정간다 고하리라. 막 입는 옷 내어 빨고 나들이 옷 내어 빨고 모두 내어 빨아놓고 부모 뵈러 친정가리. 시를 들으시니까 친정 가고 싶다라는 그런 노래 같죠. 요 시는 시집간 부인이 친정으로 돌아갈 때를 노래한 시라고 합니다. 여스승은 옛날 집안에서 여자의 행동거지를 교육하던 오늘날의 가정교사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여스승이 있을 정도로 좀 부유한 그런 이제 집안이었다는 거죠. 그래도 그 가운데 검소한 생활을 했다는 것을 강조한 시라고 합니다. 그쵸, 뭐 이제 그런 집안인데 칡던 꿀을 잘라다가 삶아서 배를 짜서 옷에 입고 좋아하고 또 뭐 옷 내어 빨고 뭐 열심히 빨았죠. 그런 것들이 검소한 생활을 했다라는 거네요. 여기도 뭐 한자로 많은 게 있어요. 근데 뭐 읽기에는 아직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나중에 모아서 한자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뭐 원하지 않을 수도 있으시겠죠. 그냥 들으시는 그런 시간이니까. 여기에는 제가 알아볼 수 있는 사원절고 사원은 이런 게 있습니다. 언고사시, 언고, 언귀. 이거는 이제 보니까 스승씨에게 얘기하겠다, 말을 하겠다, 돌아간다는 말을 하겠다. 네, 이런 말 같아요. 세 번째 시는 독고마리입니다. 독고마리. 아시죠? 독고마리. 동그란 콩같이 생긴 거에 가시가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 그런 독고마리가 있으면은 지나갈 때 옷에 특히 뭐 니트나 이런 거에는 잘 달라붙잖아요. 그래서 식물들의 생존력,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힘들 때 붙어 달려서 이동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독고마리에 대한 이제 시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독고마리. 뜯고 뜯네. 독고마리. 바구니엔 차질 않네. 멀리 가님 그리워서 바구니를 길에 놓네. 높은 저산 오르려나 내가 탄 말 병났으니 좋은 잔의 술을 따라 이내 시름 잊어볼까. 높은 언덕 오르려나 지친 내 말 병났으니 쇠뿔잔의 술을 따라 이내 시름 잊어볼까. 저 바위산 오르려나 내가 탄 말 병들었고 내 하인도 발병 나니 어찌하나 한숨 쉬네. 요즘이랑 뭐 똑같죠. 사람이니까 시름이 생기니까 술을 마셔서 시름을 잊어볼까. 한숨도 쉬고 갖고 있는 바구니도 길에다 놓죠. 이 얘기는 아내가 멀리 부역 나간 남편을 그리워하는 내용이고 또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는 내용이 이제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그 바구니 내려놓은 게 아내가 남편을 그리워하는 거고, 내가 탄 말에 대해서 계속 나왔잖아요. 말이 병났고 하인도 발병났다. 이거는 이제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는 내용으로 시점이 바뀌어서 시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시에서 이제 비슷한 그런 시점의 이동이 있는 그런 시고요.
독고마리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독고마리는 국화과의 1년생 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들이나 길가에 자라고 노란 꽃이 이제 피고요. 봄에는 새순을 먹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못 먹는 건 줄 아는데 새순을 먹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가지가 늘어진 나무에 대해서 시가 있어요. 가지 늘어진 나무.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남산에 늘어진 나무 칡덩굴이 휘가 많네. 즐거워라 군자여 목록이 편안하네. 남산에 늘어진 나무 칡덩굴이 뒤덮였네. 즐거워라 군자여 목록이 도와주네. 남산에 늘어진 나무 칡덩굴이 감겨있네. 즐거워라 군자여 목록이 이룬다네. 이 가지 늘어진 나무는 남을 축복해주는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지가 많이 늘어진 나무, 칡덩굴이 얽혀있는 것처럼 상대방이 그처럼 무성하게 번창하게 비는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록이 편안하고 복록이 도와주고 복록을 이루었다 라는 그런 이제 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메뚜기. 오늘은 메뚜기를 하고 복숭아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메뚜기라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메뚜기는 저는 뭐 그렇게 먹을 수 있죠. 메뚜기. 뭐 곡물을 키우는 농부 입장에선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는데 과거에는 메뚜기에 대해서 뭐라고 시를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메뚜기. 메뚜기가 날개치며 스룹스룹 모여드네. 마땅히 내 자손은 끝없이 번성하리. 메뚜기가 날개치며 붕붕대며 날아드네. 마땅히 내 자손은 끝없이 이어지리. 메뚜기가 날개치며 치륵치륵 모여드네. 마땅히 내 자손은 끝없이 많으리라. 좋은 얘기 같네요. 메뚜기는 한 번에 99개의 알을 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비유해서 자손이 많기를 비는 노래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다산을 많이 바랬잖아요. 그런 시인가 봅니다. 그냥 제가 붙인 거예요. 메뚜기가 99개의 알을 깐다. 복숭아. 오늘의 마지막 시입니다. 복숭아. 작고 고운 복숭아 나무 탐스러운 꽃이로다. 이 아가씨 시집가면 그 집안이 화목하리. 작고 고운 복숭아 나무 주렁주렁 열매 맺네. 이 아가씨 시집가면 그 집안이 화목하리. 작고 고운 복숭아 나무 그 잎사귀 무성하네. 이 아가씨 시집가면 그 집안이 화목하리. 네, 이제 계속 축복에 관련된 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집가는 아가씨를 축하해주는 노래라고 합니다. 복숭아 꽃은 분홍색인데요. 다들 아시죠? 그 시집가는 아가씨의 분홍빛 뺨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가씨가 시집가면 집안이 화목하다. 화목하다라는 것으로 끝을 맺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방송은 이렇게 그냥 대중 없이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뭐 혼자서 책을 읽어나가기가 재미가 없어서 특히 이제 옛날 책 한자 섞인 거 읽기가 싫어가지고 해봤는데요. 다음에 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또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황야 보정의 책 읽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